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올해 9월 1일은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이 일어난 지 99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를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같이 의미 있는 영상은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23년 9월 1일 리히터 규모 7.9의 강진이 도쿄가 있는 광동 일대를 휩쓸었다. 광동 지역 인구 1000만 명 가운데 이재민만 310만 명에 달했고 14만 2천 명이 사망, 3만 7천 명이 실종됐다. 정작 지진보다 화재로 인한 피해가 더 컸다. 깔려 죽은 사람보다 불에 타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았다. 먹을 물과 식량은 부족했고 도시 기능은 완전히 마비돼 버렸다. 도로가 끊겨 지원을 받을 방법마저 사라졌고 패닉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정부를 향해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했고 민심은 요동쳤다. 이때 갑자기 유언비어가 퍼졌다. 형무소를 탈옥한 죄수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사회주의자들이 집단 봉기했다. 여기서 더 끔찍하고 해서는 안 될 유언비어가 퍼지기 시작했다. 조선인이 방화를 했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어넣었다. 이 소문은 살 길을 찾아 이리저리 날뛰던 사람들의 불안감에 더욱 불을 질렀다. 불안 속에 어찌할 줄 몰라 하던 일본인들의 심리는 조선인에 대한 증오로 변했다. 관동 대지진 당시 일어난 조선인 학살의 처참한 비극의 서막은 이렇게 시작됐다. 일본 정부는 계엄령을 성포해 군대와 경찰을 동원했다. 지진과 화재로 군병력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탓에 주민들에게 자경단을 조직하게 했다. 대지진이 발생하자 관동 지역에 총 3,689개 자경단이 소집됐다. 불길을 잡고 주민을 보호하는 임무였다. 경찰은 자경단을 긴급 소집하면서 조선인을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총기를 지급하면서 조선인을 살해해도 좋다고 지시했다. 조선인 300명 정도가 불을 붙여 들고 혼마키에 다가왔다는 식의 가짜 증언이 이어졌고 조선인 2,000명이 오자키 방면에서 몰려오고 있는데 시민들은 무기를 들고 이들을 경계할 것이며 살해해도 무방하다는 지시까지 떨어졌다. 이에 자경단은 직접 조선인들을 찾아 나서 살해하기 시작했다. 일본어가 서툴거나 대답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은 죽창이나 칼에 찔려 살해됐다. 여자와 어린아이도 가리지 않았다. 2살 된 아기도 살해할 정도였다. 더욱 심한 경우에는 살아있는 채로 톱질을 해 사지를 차리기도 했다. 심지어는 경찰서 유치장에는 수상하다는 이유로 많은 조선인이 수감 중이었는데 자경단은 이들까지 무참히 살해해버렸다.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일본 정부가 나서서 조선인 사냥을 금지시켰다. 자경단에 의해 조선인 살해가 마지막으로 보고된 것은 9월 15일이었다. 사이토 마코토 조선 총독은 당시 희생자 수가 단지 2명이라고 밝혔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당시 독립신문 특파원 보고에는 희생된 조선인이 6,661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사법성은 232명, 구구집단 흥룡회는 722명, 역사학자 요시노 사쿠조는 2,711명, 이재동포 위문반은 2,613명으로 추정했다. 일본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 차원에서 유언비어가 퍼졌다는 증거는 무수히 많다. 문제는 엄청난 학살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이었다. 일본 정부는 대지진과 화재의 충격을 잠재우고 조선인 학살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큰 난관에 부딪혔다. 너무 많은 조선인을 죽여 사태를 감출 수가 없었다. 수만 명의 목격자가 있었다. 군경과 민간 조직이 저지른 범죄가 들통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비상설 민간인 집단 자경단이 재난 중 유언비어에 현혹돼 버린 우발적 범죄라는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일본 정부는 자경단 체포에 들어갔고 실형을 받은 사람은 30명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1924년 1월 사면을 받아 모두 풀려났다. 매년 이맘때쯤이 되면 한국에서는 관동 대학살에 대한 기사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대지진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 당시 자신들이 벌인 대학살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에서는 혐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오히려 우리를 가해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을 향해 따끔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세계적 감독이 있습니다. 매년 9월 1일 도쿄도 스미다구에서는 조선인 희생자 추도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스카페이스, 플래툰,
7월 4일생 등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올리버 스톤 감독이 미국 대학의 피터 카즈니쿠 교수와 공동으로 추모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광동 대지진 조선인 피해자의 추도식에 올리버 스톤 감독이 반헤이트 메시지, 한편 코이케 유리코 지사는 헤이트 단체를 지지. 당시 일본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일본 구구들이 크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올리버 스톤 감독이 추모식에 보낸 메시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인들은 40년에 걸친 일본의 잔혹한 한반도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알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1923년 9월 1일 관동 대지진 후 유언비어에 선동된 군, 경찰, 민간 자경단에 의해 수천 명의 조선인, 수백 명의 중국인,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이 학살된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인이 과거의 불의를 기억하고 반성하며 대학살의 피해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도쿄 도지사를 비롯한 일본의 우익적인 역사 부정주의자들이 역사를 왜곡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놀라지는 않았지만 실망하고 있습니다. 각오와 정직하게 마주 앉는 것은 어느 나라에게도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인종억압,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폭탄 투하를 포함하는 제2차 세계대전의 잔재, 제국의 역사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역사의 진실을 위해 투쟁, 사람들과의 연대를 공고히 하고 이러한 증오에 근거한 범죄를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결의하에 여러분과 함께 피해자를 추모하고 싶습니다. 반면 코이케 유리코 도지사는 도쿄에서 추모식이 열리고 있음에도 2017년 이후 아무런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 6천여 명이 학살당했다는 추도비의 내용이 부풀려졌다는 우익 진영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관동 대학살은 과거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본에서는 당시 벌어졌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지진 등의 재해가 일어나면 아직까지도 한국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베 전 총리가 사망했을 때는 범인은 한국인이다 라는 유언비어가 퍼졌을 정도입니다. 아직 많지는 않지만 최근 일본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본 여행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개개인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일본 여행을 한다면 반드시 단 1시간만이라도 우리와 관련 있는 역사적 장소를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한국인이라면 그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느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어둠이다. 밝혀져야 할 것이 가려진 이 허위의 빛은 빛이 아니다. 죽은 이들은 죽어 한 세기가 다 되도록 눈 감지 못한 채 원통함으로 구천을 떠돌고 죽인 자들은 대명천지 펄펄하게 살아 고개 쳐들고 설치는 여기는 아직 식민의 땅이다.